깜짝 놀랄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자부하던 독일. 그 중심에서 일하던 한 의사가 스스로의 모든 믿음을 내려놓고 한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순한 치료 이상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빠른 진료, 첨단 장비.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한 가족의 운명을 구한 이 이야기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실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선진국에서 일하는 의사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료 시스템 속에 있었고, 그래서 늘 확신했어요. 이곳에서라면 제 가족도, 제 자신도, 세상의 어떤 위기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 믿음은 단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나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대형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늘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저는 독일의 의료 시스템이야말로 인류가 만든 가장 진보한 형태 중 하나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있어 의료란 정확한 절차, 체계적인 대응, 철저한 매뉴얼을 따르는 과학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무너진 것은 제 아버지 슈테판 슈미트 때문이었습니다. 퇴직 후 평화롭게 지내시던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손에 힘이 풀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듣게 된 진단명은 저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희귀성 신경질환입니다. 의사로서 이 병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독일 최고의 신경과 전문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검사 대기에는 수주가 걸렸고 정밀 검사는 몇 달 후로 미루어졌습니다. 수술이나 특수 치료는 물론 입원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급하지 않은 케이스로 분류되었습니다.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병원의 차가운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이상적인 원칙은 서류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현실의 의료 시스템은 빠른 대처가 필요한 환자보다 시스템의 규칙과 절차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힘이 빠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아버지는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나, 난 기다릴 수가 없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저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정말로 선진국의 현실이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자부했던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엔 너무나 느리고 무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대학 시절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조심스럽게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마리나, 혹시 서울에 와볼 생각 없니? 여기 서울종합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신경계 질환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제가 아는 한국은 드라마나 한류 문화로 유명한 나라였지. 의료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거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독일 의료 시스템의 중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기에 다른 나라 의료에 쉽게 기대를 걸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기다린다면 아버지는 더 악화될 게 뻔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한국으로 가겠어요. 결정을 내린 순간 저는 마치 자신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독일인으로서 품고 있던 자부심은 사라지고 오직 딸로서 아버지를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필요한 의료 서류를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병든 몸을 이끌고 제 옆자리에서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라면 난 믿는다. 서울행 비행기는 그렇게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안고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 아래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부탁이에요. 부디 아버지를 구해 주세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제 인생의 정의가 완전히 다시 쓰여질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단순한 의료 기술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저는 뭔가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새벽녘 인천국제공항은 조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운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항 내 의료지원센터를 찾았는데 그곳에서는 따뜻한 미소를 띤 직원이 다가와 저희를 도왔습니다. 서툰 한국어를 구사하는 저를 보고도 불편해하지 않고 친절히 영어로 상황을 물어보며 신속하게 대응해 주었어요. 서류를 검토하고 미리 예약해둔 병원으로 빠르게 연결해주는 그 체계적인 움직임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독일이라면 공항에서 의료진을 만나려면 최소 몇 시간, 아니 며칠 전 예약은 필수였을 테니까요. 서울 종합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시설, 빠른 접수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듯한 의료진의 태도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저희를 담당하게 된 신경과 과장님, 한유진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깔끔한 진료복을 입고 나타난 한유진 선생님은 단순히 서류를 읽는데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직접 잡고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슈테판 슈미트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낯선 땅에서 불안으로 얼어붙어 있던 저희 부녀의 마음을 눈 녹듯 녹였습니다. 곧바로 시작된 진료 과정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접수와 진료, 혈액 검사, MRI 촬영까지 단 하루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수개월이 걸렸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몇 시간 만에 끝난 것입니다. 정말 이게 가능해요?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스스로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의료진들은 놀랄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환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검사 후 회진을 돌던 중 간호사 정은서 씨를 만났습니다. 정은서 간호사는 늘 환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아버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슈테판 씨,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밥은 잘 드셨나요? 아프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단순한 일상적인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진심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술 날짜는 일주일 뒤로 정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병원은 단순히 의료를 제공하는 곳 이상의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하며 작은 변화에도 즉시 대응했고 저희 부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사까지 연결해 주었습니다. 환자는 곧 사람이다라는 철학이 이곳에는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제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는 환자를 케이스 넘버로 보았던 저였지만 이곳에서는 환자가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 서울로 올 때 저는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과연 독일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저를 완벽히 놀라게 했습니다. 체계와 속도, 의료진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시스템의 일부로 녹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병실 복도를 걷다가 아버지가 살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나, 여기 사람들은 참 다정하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시스템의 크고 복잡함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구나. 서울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독일과는 전혀 다른 감정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곧 다가올 아버지의 수술과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수술 당일 병원 복도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수술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가슴은 마치 바위처럼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환자 가족이 되는 것과 의사가 되는 것은 이렇게 다르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유진 선생님은 수술 전 저희를 찾아와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확신은 그 어떤 장황한 설명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술은 약 4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병원 로비에 앉아 한참을 손끝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쯤 만약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지?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그때 한유진 선생님이 수술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아버님은 곧 회복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는 아버지가 옮겨진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안정된 호흡과 편안한 표정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어느 날 뜻밖의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간호사 정은서 씨가 회진을 돌다가 아버지의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며 뭔가 중요한 설명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상태가 악화된 것 아닐까?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걱정만 커져갔습니다. 저는 급히 한유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왜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거죠? 한유진 선생님은 조용히 저를 진정시키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님은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십니다. 방금 정은서 간호사가 말씀드린 것은 내일부터 식사를 일반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혼자만의 오해로 소란을 피운 셈이었습니다. 한유진 선생님은 웃으며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오해입니다. 저희가 더 세심히 신경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따뜻한 태도에 저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만약 독일에서였다면 저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환자 가족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매뉴얼에 따라 형식적인 사과나 답변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오해조차 존중받았습니다. 혼자만 느낀 불안조차 소중히 다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실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며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지 의료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 나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마음이 시스템 전체에 스며들어 있구나.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스스로 침대에 앉아 웃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유진 선생님과 정은서 간호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따뜻한 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다짐이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열어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안정되면서 저희 부녀는 드디어 퇴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종합병원의 푸른 로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유진 선생님과 정은서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환한 미소로 저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과 눈을 맞추며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병원은
단순한 치료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해준 저희 부녀에게 다시 희망을 가르쳐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이미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나를 다시 살렸구나. 그날 밤 한유진 선생님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진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데 혹시 저처럼 해외 의료 시스템을 경험한 의사가 함께 해줄 수 없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마리나 씨, 한국에 조금 더 머물 생각은 없으세요?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저 여기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 독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종합병원 국제진료센터. 처음 발을 들였을 때는 긴장도 했지만 동료들은 모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나라에서 온 환자들이 저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매일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미국에서 온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친절하네요. 덕분에 살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 저 역시 같은 감동을 느꼈던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국제진료센터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힘을 더욱 깊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은 단순히 기계적인 효율성이나 최신 장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 그것이 한국 의료의 본질이었습니다. 병원 밖, 서울의 거리에는 봄이 한창이었습니다. 벚꽃이 터널처럼 피어난 도로를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높은 빌딩이나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나라다. 한국은 저에게 그런 나라였습니다. 치료의 나라가 아닌 희망과 새 출발의 나라. 아버지는 서울 생활에 어느새 적응해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사 오기도 하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자연스럽게 익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이지만 그 모습이 그렇게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벚꽃길을 걸으며 새로이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곳에서 진심을 다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언젠가 이곳에서 받은 따뜻한 손길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마치며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 지표나 기술 수준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선진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향해 뻗은 따뜻한 손길이 만드는 것임을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다시 봄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요. 다시 봄이 온 나라, 그곳이 바로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점입니다. 감사합니다.